안녕하세요. 딥파이퍼의 27번째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그 리포팅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의 피드백 시간을 가졌고요. 시간의 제약상 모든 종목을 하긴 힘들고 지난주에 리포팅 진행했던 위닉스죠. 위닉스를 포함해서 최근 12종목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때 관련 종목에 대한 시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최근의 차트 흐름과 그 다음에 확정된 재무 실적 가지고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서로 휴전에 대한 양국의 협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 넘어 산이 있는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이 있었죠. 이로 인해서 국내와 일본이 서로 좀 불편해진 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최근 그 일본 시민들의 반한 여론까지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론에 힘입어서 일본 정부는 무역 제재,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 제재 조치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치에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 스스로 이제 일본 제품에 대한 그 불매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서 좀 상황을 키우기보다는 국민들이 이렇게 이런 형식의 어떤 운동을 통해서 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를 좀 이렇게 일본한테 일깨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일본은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움직임을 보고 100개 품목에 대해서 추가 수출 제재하겠다라는 또 어제 새로운 뉴스까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양국 간의 피해는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일 겁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양국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조속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으로 결국 주가 지수도 여지없이 상당 수준으로 떨어져 내려왔고요. 또다시 지지점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지금 매매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주가 지수의 흐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에 따라 적절한 대응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리프팅 종목에 대한 피드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리프팅 전에 간략하게 리프팅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만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각종 그 무역 분쟁 관련한 뉴스 때문에 시황이 안 좋았고요. 유독 그 솔브렌이었죠. 무역 제재 조치와 관련한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좀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솔브레인이란 종목만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 지금까지 19종목에 대해서 리프팅을 했고요. 1주차까지 5%, 2주차 7%, 3주차 7.5%, 4주차 9%, 5주차 10.6%. 이후 내용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3월 4일 날 했고요. 해상용 소형 위성 안테나와 육지용 입지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우선 그 재무 현황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 현황표 상에서 우선은 제가 당시 이때 3월 4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리포팅할 당시에는 18년도에 실적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18년도 결산 자료와 그 다음에 1분기 자료 자체가 확정이 되어 그 내용을 포함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제가 그때 예상하기로 1072억,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실적을 평균 분할해서 1072억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98억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또한 100억이었는데 103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11억이었는데 93억. 거의 유사 수준으로 최종 실적이 확정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1분기 실적 자체는 287억, 그 다음에 22억, 29억이 나왔고요.
지금 이것도 역시 단순하게 분기 실적을 곱하기 4 해서 4를 하게 되면 올해 실적으로 예상을 했을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4.6% 정도의 상승이 예상된다라는 의미의 표를 만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액도 현재 대비 좀 작년보다 늘어난 상태로 1분기 실적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 시총 대비 당기수익률, 보조재무지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당시에 이 10.5% 제가 이 리포팅할 당시에는 본 종목에 대한 리포팅을 할 당시 3월 4일에는 시총 대비 영업률이 10.5%, 그 다음에 11.6% 정도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 사이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재 시총 대비 영업률은 4.3%, 5.7%. 지금 영업이익률이나 당기순이익률보다 오히려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올해 매출의 현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내부적으로 인텔리안테크의 매출에 대한 예상을 해보면 예상하기로 1373억, 작년보다 30% 정도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역시 136억 122억으로 작년보다 다 30%가량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도 지금의 4.3%나 그 다음에 5.7% 이상을 상회하겠죠. 또한 보조재무지표 역시 1.8, 1.6, 1.2에서 1.9% 소폭 늘어났고요. BPS는 거의 정체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 급등을, 다음에 이제 차트 내용을 보면 최근에 워낙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급등세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한번 꺾였죠. 한풀 꺾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이 단기 이평선이나 그 다음에 여기 뭐 거래량, 그 다음에 이 스토캐스틱 이게 침체권에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급등세가 한번 출현되고 이제 한번 꺾이고 난 상태, 이 선이 지금 60일선인지 아니면은 120일선에 부딪힐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이게 한 번 더 내려앉으면서 그리고 또 이 스토캐스틱 자체가 이 침체권에 들면서 상승할 그때쯤에 매수를 하시면 또 다시 한번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상에 제가 이 박스 두 개를 해놨는데, 하나는 빨간 박스고 하나는 여기 밑에 보면 파란 박스입니다. 이 빨간 박스인 경우는 지금 여기가 이제 제가 리포팅했던 시점이죠. 이후로 얼마나 상승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이는 박스고요. 이 파란 박스는 이후에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이는 박스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유니셈입니다. 이제부터 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재무 현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되기로는 저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다소 거의 좀 많이 떨어진 상태로 실적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 정도 하향 추세로 하향되게 확정이 되었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도 거의 30% 이상 예상치보다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온 이후에 좀 하락세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424억, 52억, 50억이 나와 있습니다. 뭐 영업 이익률이나 당기 수익률은 전년도의 실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매출액 자체가 워낙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니셈 자체적으로도 예상하기로 한 1,80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차트상에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아주 실적이 아주 나쁘게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적을 확인하면서 어느 정도 스윙 투자를 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유니셈 제가 그 리포팅했던 종목들 중에 몇 가지가 있죠. 반도체 종목들이. 그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삼성전자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뿐만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 수치 실적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서 매매 대응을 하시면은 좀 더 수익에 그러니까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유산균제,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항암제, 아직 뭐 임상 실험은 하지 못한 항암제 관련한 셀바이오텍이었습니다. 3월 24일 날 리포팅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이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자체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죠. 아주 상당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1분기 실적으로 대비하게 되면 거의 뭐 매출이 마이너스 27% 예상되고요. 30% 정도 떨어지게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매출이 떨어진 것도 중요한데 영업이익률 자체가 너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까지 거의 3개년 동안 30% 선을 유지하다가 20%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이로 인해서 상당 큰 폭 하락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 역시 당시에는 거의 뭐 한 18년 말 당시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그러면 8.2%, 그 다음에 7.4%였죠. 근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4.6%, 주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총 대비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트 모양 자체도 완전히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제가 했던 종목 중에 가장 큰 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 셀바이오텍의 지금 그 예상 실적 자체는 작년보다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 자체를 다 상회할 것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떨어진 것 자체가 만약에 이 실적 자체가 전년도를 상회한다라고 그러면 이 떨어진 것 자체가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셀바이오텍은 향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냥 단순히 차트를 보지 마시고 우선은 실적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 대응하기 위한 차트를 보시는 게 순서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공정 화학재료 에천트 솔브레인이죠.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일본의 수출 제재로 인해서 이슈가 되고 있죠. 지금 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매출 자체가 1분기 매출 자체가 작년 매출 대비해서도 이미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시면 이 18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는 시총 대비 영업률 19.8, 12.5였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7.1, 17.1 아주 견고한 수준이죠. 또한 영업이익률과 단기 순이익률과 또 유사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조재무지표도 아주 우량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거의 뭐 한 20-30%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급등한 뭐 20%가 아니죠. 최저가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30%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급등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게 당장 뭐 계속 급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한번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앉을 때 그때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순간에 매매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안전 투자를 위해서는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G2R 국내 3위 광고 대행사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나 G2R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이 재무제표를 떠나서 재무제표 자체도 1분기 실적이 적자전환한 회사죠. 유일하게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회사인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자회사에 있는 HS에 대해 그 횡령건까지 고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G2R에 대해서는 관심 종목에서 좀 배제를 하시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건설사죠. 뭐 모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없을 것이고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그 건설 쪽에 몸을 담았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어떤 희망을 갖고 좀 한번 리포팅을 해봤던 종목입니다. 매출액 자체나 매출액이나 영업이나 당기순이익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작년보다는 실적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연말까지 한 8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은 5,100억 정도.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한 2,800억 정도. 작년보다 다 소폭 하락한 상태로 나오죠. 10년 이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한 이후에 상승이 좀 더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 자체도 역시 이 현재 박스권 흐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어떤 급등을 바라기보다는 점진적 우상향을 바라기보다는 스윙 투자 쪽의 방향으로 이 매매 방식을 좀 접근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으면은 지금 여기가 아래 하단 지지선이죠. 이 하단 지지선에서 이 상승 반전이 나올 때 매매를 하시고요. 또 이 상승 위에 이 저항선이죠. 이쪽 그 저항선에 부딪힐 때쯤에 다시 한번 매매를 하시고요. 매도를 하시고요. 물론 큰 수익은 없겠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안전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뭐 현재로서는 그 실적 자체가 어쨌든 안정화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는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햄버거 맘스터치 햄버거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해마로 푸드 서비스입니다. 4월 28일 날 리프팅을 했고요. 제가 그 리프팅할 당시에 역시 또 이 지지선을 타고 우상향할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하락 반전으로 이제 추세가 변경됐죠. 그리고 다시 저점을 찍고 다시 재상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해마로 푸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워낙 지금 탄탄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보이고 있으나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보조재무지표입니다. 이 보조재무지표가 보시면 여기 그 BPS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지금 떨어진 상태죠. PBR 같은 경우도 소폭 상승을 했고요. 그 이유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최근 초에 1, 2, 3, 4월 달 계속해서 좀 올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소폭 하락을 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다시 주가가 하락 반전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또 다시 그 오를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그 해마로 푸드 서비스의 그 실적 자체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전년보다 거의 한 20%가량 더 상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10%에서 20%가량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3,200억가량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60억을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상황에서 이거보다는 더 주가가 상향으로 반전 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하실 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평선의 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스토캐스틱이 이 침체권에 왔을 때 반드시 이 침체권에 왔을 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도 지금 여기가 지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좀 불안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장대 음봉은 아니지만 현재 음봉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봉을 아래 꼬리가 진 양봉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어느 하락 지선 자체가 좀 지지가 되고 올라갈 때, 그리고 여기 스토캐스틱이 침체권이 아닌 저기 과열권이 아닌 침체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또 역시 수익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계열화 사업 국내 업계 2위인 동우 팜투테이블. 지금 동우 팜투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 재무지표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었기 때문에 역시 이 파동 모양이죠. 파동형으로 역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지지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지지를 한번 해서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재무 구조가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에서 60일선에서 지지를 할지 아니면 120일선에서 지지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의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 스토캐스틱상 이 120일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지지를 하고 이 상승으로 올라타게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여기 역시 스토캐스틱이 침체권, 이 하단의 침체권에 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점으로 좀 그 입장을 바꾸시고요. 그때 매수를 하시게 된다라고 그러면 또 한 번에 좀 큰 수익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디스펜서 장비의 국내 유일 생산업체죠. 프로텍입니다. 6월 2일 날 했고요. 최근 종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프로텍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수익 재무상표 자체로는 그 엄청난 수치입니다. 근데 그때 본 종목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대로의 그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0% 이상의 성장률을 매출액 같은 경우에 성장을 볼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워낙 큰 실적으로 이미 1분기 자체로만 빼냈기 때문에 당연히 전년도보다는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는 있습니다. 프로텍 자체적으로는 2060억 정도 매출은,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5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은 약 370억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거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태죠. 좀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프로텍,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셈, 그리고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이 실적이나 그 다음에 최근 이 반도체 관련 이슈들을 반드시 지켜보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차트나 재물을 보기 전에 그 먼저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시고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6월 9일 날 방송을 했던 티웨이 항공 지주사 예림당입니다. 죄송합니다. 티웨이 항공 역시 프로텍과 마찬가지로 이 실적 자체가 어마어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을 앞두고 있죠. 성수기죠. 성수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꽤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하나 좀 걱정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당연히 상승을 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스토캐스틱이 침체권에 들어갔다가 이미 과열권으로 들어가고 있죠. 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토캐스틱이 과열권으로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매도 주가가 오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매도가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매도가 생각보다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기 전에 뭐 세력들 다들 그렇게 한 번씩 한번 하죠. 주가를 올리기 전에 한번 출렁시켰다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스토키스틱이 과열권에 들었다가 그 다음에 과열권 근처로 갔다가 침체권으로 가려면 결국에 주가는 한번 출렁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때 다시 침체권으로 내려갈 때도 이 주가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할 수 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여하간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주가가 오른다고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이 스토캐스틱과 연계해서 꼭 매수 관점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홍콩에 지주사를 두고 있는 GRT죠. 차이나 디스카운트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리포팅할 종목 당시에 여기 반드시 지지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매수 관점에 돌입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지지를 못하고 그냥 저항을 받고 내려와 오는 형상입니다. 하지만 뭐 이 GRT 같은 경우는 재무상으로 보면 거의 뭐 국내 현재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거의 탑입니다. 거의 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의미를 벗어나서 이 상승할 이 기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한번 상승을 타기 시작하면 급등이 출현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우상향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좀 반드시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이쪽 라인이 이 정도가 지지선인지 아니면은
이쪽 정도가 지지선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관심 종목에 두시고 이게 지지선으로 탔다가 올라갈 때 그때 매수하시고 한 중기 정도의 단기보다는 중기 정도의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라고 그러면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 업체죠. 위닉스 역시 뭐 GRT와 마찬가지로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미국에서 한 어떤 브랜드 조사인가 거기에서 1위를 했죠. 최근 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재무적인 내용도 그렇고 뭐 하나 나쁠 게 없습니다. 단지 최근에 주가 흐름 때문에 살짝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 이 스토캐스틱이 침체권에 들고 그 다음에 이 지지선이 지지가 될 때 그때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이게 한번 이 지지선을 무너뜨리고 내려오게 된다라 그러면 여기 이쪽이죠. 이 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지지선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결국에는 거기 매물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많이 치고 떨어지고 치고 떨어졌다 했던 얘기는 그 매물대에서 거래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거래가 많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매물선 사이에는 결국에 매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한번 지나게 나면 그게 큰 상승이 나오든지 큰 하락이 나오든지 한 번에 그 큰 주가 흐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용을 확인하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27번째 리포팅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12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적 제약상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그 코리안 프라이스란 말을 알고 계시나요? 그 외국 브랜드들이 그 한국으로 수입되면 고가로 변신하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티나게 팔리는 현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 2018년도 동계올림픽 당시에 그 미국의 스타벅스 이사였던 조슈아 쿠퍼 라모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NBC 방송 해설자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일본인 선수단이 입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해설할 당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한국인들은 그 일본이 한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경제적 모델이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해서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잠시나마 인터넷상에서 뭐 스타벅스를 불매하자라는 운동이 나오는 걸 뉴스상으로 잠깐 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타벅스 가격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수준의 최고가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판매량 역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좀 개인적으로는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뭐 정확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 국내에서 쓰이는 스타벅스의 원두가 GMO다. 결국에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다. 라는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한 분께서 스타벅스의 본사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관련해서는 답변을 줄 수 없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매량이 대단하다는 거는 좀 진짜 이상합니다. 또 BMW 회자 사건이 작년에는 엄청나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제가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좀 많이 쓰게 되는데 2019년 수입차 판매량이 BMW가 1위라고 합니다. 또 벤츠 같은 경우에는 벤츠의 판매량 자체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판매량 자체가 미국보다 많죠.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GNP와 GDP 순위 그 현저히 차이가 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GNP 같은 경우, GDP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 총생산이니까요. 뭐 10위권에 정도 들어가는데 GNP 같은 경우는 거의 30위권입니다. 이렇게 그 국가 경제와 그러니까 뭐냐면 GDP와 GNP가 차이가 난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기업이 부자라는 의미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부자이기보다는 기업이 부자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안 프라이스에 열광하는
있었죠. 우리나라 국민들. 2002년 월급 당시에는 엄청난 길거리 관중으로 세계적 이슈가 되었었죠. 그러나 평소 축구 경기 할 때는 정말 무색할 정도로 경기장이 비어 있습니다. 최근에 그 최저임금 상승으로도 또 이야기가 많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나라 경제 기초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뉴스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좀 듣기 불편한 뉴스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른 일을 탓하고 다른 나라를 탓하고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책을 탓하기보다는 정말 그 냉소적인 시각으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스스로에게 되물어보고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할 사회적인 시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팅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추천은 동영상 제작의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